안녕하세요. 네, 정문서 책 읽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주시 주민자치 워크숍을 진행을 맡았었는데, 이때 강사로 초빙했던 강광민 조선대학교 교수님이 이 책을 저한테 선물을 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제목이 비행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전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한간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참 들리고 그랬었는데 이런 제목을 갖고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는다 라는 그런 멋진 방향성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름 그래도 독자들한테 한번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강강민 교수가 저한테 써준 사인입니다. 네, 이 책을 오늘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문섭의 책 읽기 TV 비행기, 강광민 교수가 쓴 비행기입니다. 네. 일단 먼저 저자를 소개를 해드린다면, 저자 강광민 교수는 전남 고흥 출생입니다. 고흥 도화 고교를 졸업을 하고 뒤늦게 야간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다시 배움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광산구 송정일동 주민자치 위원장을 하고, 또 주민자치 광주 광산구 주민자치 최연소 전국 최연소 협회장을 38살 나이에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조선대학교 현재 경영학 박사로서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지자체와 관련된 강의, 또 이렇게 동기부여와 관련된 강의라면은 전국 어디든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기서 얘기하는 비전이라는 건 내다 보이는 미래의 상황이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책 머릿말을 보면은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절망적 시대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나는 독자들한테 깨우치고 이를 또 행동으로 옮겨주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릿말에 보면은 이 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문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본다면은, 책이라는 것은 경험과 아이디어의 무한한 보고다. 그래서 책 읽기는 처음에는 씨앗처럼 아주 작지만 자신이 계속 품고 있다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싹을 틔운다. 그 싹이 자라게 되면 세상 구석구석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내용들, 좀 눈길이 갔던 부분들을 밑줄 그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페이스북에서 정문섭 친구 신청을 하면 볼 수 있고요. 네,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중에서 나오는 몇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중간에 주인과 손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VS라는 게 보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보사, 바이스 보사. 예. 주인과 손님이라는 얘기죠. 주인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적극적이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손님은 어때요? 어려울수록 그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떠날 것을 먼저 생각한다. 또 주인은 굳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자기 일로 여기지만, 손님은 어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자기 취향만을 쫓는다. 또 주인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배려와 섬김을 먼저 생각하지만, 손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기를 먼저 생각하고 섬김 받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과 주인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그래서 주체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네. 이런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회사 명칭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강광민 박사가 처음에 어디 회사를 들어가고 공공실업이라는 회사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한 덕분에 사장 동생을 제치고 사장이 됩니다. 사장이. 그런데 그 사장을 하는 동안에 회사 이름을 공공실업이라고 돼 있던 이름을 공공실업이라고 하나 공공 CF라고 그랬습니다. 클린 팩토리, 클리닝 팩토리라는 얘기겠죠. CF니까. 이거를 짓게 된 것이 이제 한국화약그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화약그룹을 한화그룹으로 바꿨죠. 근데 한국화약그룹이 한화로 바꾼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한국화약그룹의 고위 관계자가 중국을 방문했답니다. 중국을 방문했더니 중국 측에서 방문자들한테 환영의 표시로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아주 경악스러운 현수막을 붙였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남조선 폭파 집단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린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코리아, 남조선이죠. 조선이니까 남조선. 익스플로시브, 폭탄입니다. 폭탄, 폭파. 그 다음 그룹, 집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조선 폭파 집단이 된 거죠. 자, 한국화약그룹은 이걸 한국화약그룹이라고 해석을 했지만은 이걸 읽는 사람에 따라서 남조선 폭파 집단으로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 바꾼 이름이 이제 한국화약그룹은 한화그룹으로 바꾼 거죠. 그걸 보면서 공공실업에서 공공CF로 바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책을 읽다 보면 실행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로마 속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잘하는 것은 현명하고 계획을 잘하는 것은 더 현명하며 실행을 잘하는 것은 가장 현명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실행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자신만의 꿈을 꾸자라는 편에 SO 대표 곽영진 회장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대한민국 땅이 너무 좁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상의 땅은 통일 외에는 방법이 없지만 온라인 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땅. 이런 온라인 땅은 무한대로 넓힐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땅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온라인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경제가 비례해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SO 대표 곽영진 회장의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의 영토를 넓히는 방법으로 기업을 하십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말자라는 내용을 읽다 보면 또 이런 명언이 나옵니다. 큰 태풍이 몰아쳤을 때 닭이라는 동물은 자신이 날개 속에 머리를 파묻고 잔뜩 움츠린다는 거죠. 그런데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 날개를 활짝 펴고 그 태풍이 부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유유히 안전한 곳으로 유유하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한자를 보면 위험 속에 기회가 있는 것처럼 내 처지를 탓하지 말고 뭔가 거기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될 때까지 일단 열심히 뛰자라는 그 편을 들어가 보면 거기 또 이런 멋진 문구가 나옵니다. 미래의 풍요는 오늘 작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데서 시작된다.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미래의 풍요를 맛볼 수 없다. 작은 것 속에 엄청난 가능성과 능력이 담겨 있다. 우리의 연약함이니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길은 작은 것을 반복해서 시도하는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역도 굉장히 멋진 문구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남을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기서 한번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적 아이디어의 원천은 독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다 보면은 여기서 몇몇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소개되는 분이 이제 교보문고를 만든 신용호 회장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교보문고 신용호 회장은 굉장히 정규직을 못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4학년 때 뒤늦게 입학을 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고 그래서 정원 찾다는 거절을 당하죠. 그래서 정규직을 못 받자 본인이 천일 독서를 생각하고 3년 동안 도서관에서 지인들의 책을 빌려보면서 공부를 배움에 눈을 떴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24세 중국에서 공무를 시작을 하고 공물 회사를 차리고 41세 세계 최초로 교육보험회사인 회사를 세우고 64세는 세계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를 설립하죠. 자, 이 신용호 회장의 좌우명이 이겁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갑부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한 명언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동네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대학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라는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하는 습관, 여기에도 책을 읽다 보면 영화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거의 그 독서하는 습관, 또 거스 히딩크도 역시 대단한 독서광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직전에 그 스포츠 심리학 관련 책들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선수들을 독려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국내 1위의 계란 유통기업인 주식회사 조인의 한재건 회장이 했다는 그 독서에 대한 이야기들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지금 화면상에 보여드리고 있는 누굽니까? 준호 헤어의 강윤선 대표라는 분이죠. 준호 헤어. 미용실을 전국망을 만든 분이죠. 이분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영업 비밀은 독서인데 독서를 통해 생각이 깊어지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고 손놀림까지 유연해져서 업무 능력도 향상된다라는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보면은 주민자치를 통해서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세 전국 최연소 주민자치 협의장까지 했었는데 주민자치 그걸로 인해서 대상도 받았습니다. 대통령 상도 받고 그랬는데, 자치 능력과 삶의 질 향상은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 도입에 달려있다. 그래서 주민자치도 문화관광, 이게 오타가 났네요. 문화관광입니다. 문화관광 콘텐츠 시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송정구 주민자치회 협의회장을 하고 있을 때 그 지명을 이용한 극락강이라는 지명을 이용한 천국마을과 항룡강의 용오름쇼, 이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자기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부각시켰던 이야기들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 결론이 역시 독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나의 성장과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독서가 주는 최고의 가치였다. 나의 아이디어 원천은 독서에 있다고 다시 한번 더 말하고 싶다. 그래서 최종적인 얘기는 비행기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책과 연계시킨다면은 자, 꿈을 갖고 그리고 책을 읽기를 시작하라. 그러다 보면 그 순간부터 독서는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고 나의 성장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리던 비행기 책이었습니다. 구독은 무료, 클릭은 필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